네, 첫 순서는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매도, 매수, 수급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호크아이로 본 특징주,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오늘 먼저 매도 관련된 종목 쪽으로는 안랩이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1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랩은 알고 계신 것처럼 펀더멘탈보다는 테마,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안랩의 대지주인 안철수 전 의원께서 오늘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테마주들은 재료가 노출이 되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 그동안 꾸준히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출마설이 제기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막상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안랩은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시장에 나쁜 반응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시기별로 언제 진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을 보면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달 들어오면서 9월말부터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공매도 비중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대형주가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일이 속출하게 되면 대부분은 하방 쪽의 비중을 노리고 진입하는 공매도 비중 물량들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랩은 그동안 대선 테마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들은 이런 급락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항상 재료가 노출되는 시기,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거래량이 발생할 때 청산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지금 안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첫째 날에 일단 청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가지고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절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 쪽에 반응을 보인 호가 시스템은 두산 마켓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점권에서 큰 방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 두산 마켓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씩 모멘텀이 좀 붙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 압박을 좀 받았는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압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게차 관련된 부분이 실적에서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북미에 대한 점유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감안한다면 충분히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좀 커버가 될 것 같고 특히 두산 마켓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계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의 부분인데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가 넘는 부분이 지금 여야 합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 통과가 유력시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아마 통과 시도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두산 마켓은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12월 초까지는 통과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율을 거치고 나면 두산 마켓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면 여기서 한번 상승탄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부터는 두산 마켓이 상승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호가 시스템을 보면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이 급락과 급등이 좀 반복된 종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3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속출하는데 대부분은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실적과 관련돼서 오히려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공매도와 최근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좌우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매도 공백인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이럴 때는 선물 옵션에 기인한 종목별로 초단기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과 맞다라면 종목을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10% 넘는 하락세, 지금도 12.07% 하락을 하고 있고,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 미국 인프라 법안 수혜주로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있는 구간 상승 전환이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말씀 도와주시죠. 네, 사실 우리 시장은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수도 매도도 거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선물 옵션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웹도덕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이유도 아마도 이런 선물 옵션과 연관되어 있는 웹도덕 현상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유럽이나 기타 증시도 이번 조정을 다지면서 상승 전환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정점에 이르는 이번 주까지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몰고 간 뒤에 아마도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로 넘어가면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로 본격적인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개별 종목별로 조정을 받는 것은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 거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번 주까지가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는 실적에 기반해서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을 잘 유지를 하고 포트를 유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이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 쪽으로 포트를 조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공급 관련되어 있는 쇼테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이미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양쪽이 축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강할지에 대한 여부는 외국인들 수급이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진입에 대한 공략을 노리기보다는 실적 시즌을 좀 피해가면서 이후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어느 쪽에 외국인들이 포션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포트를 조금 조정하고 주 후반부부터 다음 주 넘어가는 시기부터 포트를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급락하는 종목은 두 가지 이슈로 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실적이 3분기 실적의 우발적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버틸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특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단기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실리면서 급락을 한다라면 일단 급락하는 첫째 날에 일단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고 포트를 재정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개별 종목 등락 시장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테이퍼링 수혜주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실적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실적에 위기가 있는 종목들을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저희 이지연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초록 밴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록 밴드 함께 하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